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저녁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도 다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에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기온은 다시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올랐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높아져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낮 기온도 다시 30도를 훌쩍 넘기겠고요.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최고 34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까지 더해져 다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비 또는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오늘부터 기온이 올라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17년 포항 촉발 지진은 사망 1명, 부상 117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5만 5천 채 파손 등 3,323억 원이라는 직간접 피해를 남겼습니다. 민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돼 있습니다만 형사재판도 지난달 시작돼 어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측은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수리 자극으로 5.4 규모의 지진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열발전 사업 실증을 하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5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 3개 기관입니다. 이들은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참석하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포항에서 당하고, 근데 어떻게 아무리 피고 변호사라 해도 다이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피고인들이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하자 지진 소송을 이끌고 있는 두 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안무치한 발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지진 발생 위험에도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한 대한민국 넥시지오 등 사업 관계자는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라. 지진 난지 8년이라 시민 상처 깊어간다. 오는 26일 여인욱 전남대 교수와 다음 달 23일 이진한 고려대 교수 증인신문 등 공판은 30-40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온적인 검찰 수사와 재판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검찰은 촉발 지진이 발생한 지 무려 7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기소 1년 만인 지난달 15일에야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들은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에서 밝힌 포항 촉발 지진의 원인이 법적 책임 앞에서 다시 원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포항시와 회의를 열고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국토부와 포항시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일만대교의 두 가지 노선 가운데 지역의 필요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더 적절한 노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예산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노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발전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만드는 이른바 5극 3특을 제시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마다 행정통합과 같은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기조에 발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공조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5극 3특을 언급했습니다. 동남권과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등 지역을 4개 초광역권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함께 5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 앞으로 이 틀 안에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이 극을 몇 개 더 만들자. 여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지금 뭐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합니다. 광역지자체마다 대응 방안을 찾느라 고심 중인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현안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택했습니다.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이유가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현재 추진 방식에 있다고 보고 국비 지원 등 정부가 나서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가 이구동성으로 통합신공항 정부 지원을 건의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극 항로 개척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포항 영일만항을 거점 항구로 만들기 위한 공조 움직임도 나옵니다. 지금 이 5극 3특이 이슈가 되면서 그 대구 따로 경북 따로가 아니라 이제 대구 경북이 대경권으로 묶여서 이 영일만항 복합 개발도 이제 대경권 공동 전략 사업으로 저희가 대구하고 협의해서 이제 예산 확보나 이런 데 좀 전략화하려 하거든요. 대구가 강점인 미래형 모빌리티를 대구 경북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구체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각자 도생이었던 대구와 경북이 5극 3특 기조에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 치수원 이전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도 대타협으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 그룹에 대한 합동수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포항, 광양 등 포스코 그룹 주요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와 산업안전보건본부 조사관들이 참석해 수사 쟁점과 증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대구 새마을금고 4곳이 한 건설사에 불법 대출을 내줘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불법 대출을 받은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새마을금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사에 직접 지급한 거액은 임차인들의 피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임차인들은 새마을금고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짓담한 아파트,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시공사인 시온건설이 부도나면서 공사가 멈춘 겁니다. 이 업체는 울산과 춘천 등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입주를 앞둔 임차인들은 공사 재개를 바라며 문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협력업체 대표 이름의 가짜 계약서가 37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춘천에서는 38층 계약서가 발견됐습니다.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다 있잖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없는 서민들을 뒷바라먹는다는 그 자체가. 대출기관인 대구 새마을금고 4곳은 이런 유령 세대에도 대출을 내줬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시행사 통장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보통 기초 실행이 되면 계약자들한테 안내 문자가 가거든요. 그런 안내 문자도 없어요. 아예.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시온토건으로 전부 다 계속 입금을 해요. 중도금 1차, 2차, 3차 허그 보증서 나오기 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불법 대출로 받습니다. 대출 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됩니다. 중앙회는 지난해 조사를 벌여 금고 임원 6명을 해임하고 직원 20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시행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에서는 한 법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넘어 시행사 관계자 등의 명의로 쪼개기 대출을 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없이 대출을 해준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춘천 지역 임차인들은 시행사 대표와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울산 지역 임차인들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한 골프 용품 업체에 시청 복지과 소속 직원 이름을 도용해 노인 우울증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하다며 골프채와 골프공 수백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 물건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사칭범은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가짜 명함과 공문서를 모방한 물품 구매 확약서까지 보냈습니다. 포항시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살 때는 반드시 공식 입찰이나 계약 절차를 거친다며 전화나 문자로 주문을 요청할 경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경오염과 노동자 사망사고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영풍 석포 재련소에 대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이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새 정부 들어 변화의 기류가 감지됩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영풍 석포 재련소를 찾았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요 시설 사찰에 앞서 재련소를 첫 방문지로 택한 김 장관은 2달 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야적장을 비롯해 사업장 곳곳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동강의 발원지 근처에 석포 재련소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 섞여서 나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컸고 또 지혜를 모아보면 또 모든 대책이 없겠습니까?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광산 종료 직후 재련소가 이전됐어야 했다며 이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경북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재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1년에 걸친 용역은 유사 이전 사례 조사와 이전 필요성 검토, 후보지 발굴과 후적지 개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강득구 의원은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촉구하며 여당 내 특별기구 구성을 논의 중입니다. 앞서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현 정청래 대표도 정책 질의 답변을 통해 재련소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를 비롯한 낙동강 오염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수도권에 있었다면 진작 해결됐을 겁니다.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낙동강 살리기. 낙동강 상류 오염의 중심에 있는 석포 재련소를 두고 환경부와 경북도, 정치권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 2022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군 덕구리와 상당리 일대 47.6헥타르의 산림이 최초로 국립생태숲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울진생태숲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산림을 보전하고 산불로 훼손된 숲과 생물의 다양성 회복을 위한 연구, 교육, 체험 활동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생태숲 지정과 연계해 산림 복원 등을 연구하는 국립울진산림 생태원을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세계적 테크 기업 구글과 함께 지역 인공지능 분야 기업인을 양성하기로 하고 실전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매주 1회 2시간씩 진행되며 구글의 최신 인공지능 솔루션과 실제 창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5월 구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경주에서 개최하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지가 좋은 폐교부터 교육용 시설로 자체 활용하는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폐교 재산 홍보 자료를 제작해 활용 수요를 발굴하며 수요가 없는 폐교에 대해선 매각 또는 주민 공동체 대상의 활용 공모 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북에서는 모두 10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오는 9월에는 안동의 월곡초 3개 분교장을 포함한 4곳이 추가로 문을 닫습니다.
경주시는 인왕동 선덕내거리 일대에 스토리텔링형 인왕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해 오는 10월 완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왕동 문화공원에는 선덕여왕 동상과 경관 조명, 화단이 설치돼 방문객이 역사 이야기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선덕여왕을 테마로 한 역사 해설 프로그램과 소규모 공연, 전시 행사를 기획해 사계절 역사 문화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계획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83.5%가 먹거리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먹거리 구매 의향보다 2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농촌진흥청은 설명했습니다. 먹거리 구매 다음으로는 문화생활, 공산품, 의료비, 교육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먹거리 중에서는 과일, 과채류 구매가 70.7%, 육류가 6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에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한편 내일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기온은 다시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올랐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높아져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낮 기온도 다시 30도를 훌쩍 넘기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최고 34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까지 더해져 다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 김천은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34도, 김천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도, 영주는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32도, 영주는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비 또는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오늘부터 기온이 올라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